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건을 준비하면서 새삼 외국엔 정말 여러 파티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릿 맛, 서로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파티를 하기도 하나 봅니다. 참 여러 파티가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기해서 잠깐 잡담을 해봤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 2월 16일 칼라워크와 남자친구 로드니 맥코이는 발렌타인 댄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칼라는 치어리더였고 로드니는 쿼터백으로 두 사람 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인기 역시 많은 타입이었죠.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1974년 2월 16일 칼라와 로드니는 발렌타인 댄스 파티에 갔습니다. 충분히 파티를 즐긴 두 사람은 포트워스 볼링장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볼링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하죠. 달콤한 분위기에 입맞춤을 하게 됐고 칼라는 조수석 자리에 문에 기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부지불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낯선이는 포악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모든 일로 로드니는 이 낯선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낯선 남성은 도구를 잡아 사용하기 위해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철컥철컥 소리만 날 뿐 앞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없었습니다. 칼라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를 부르러 가! 엉망이 된 로드니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칼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칼라의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고 가족 중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로드니가 정신을 잃기 전에 칼라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 칼라가 도랑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였습니다. 검사 결과 많은 흔적들이 발견됐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의 옷에선 DNA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글렌 사무엘 맥컬리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도구를 구입했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탄창과 종류가 일치했습니다. 또한 칼라가 발견됐던 도랑에서 1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살고 있었죠. 경찰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그는 도구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다른 증거도 없었기에 그를 더 조사할 수는 없었고 그는 풀려납니다. 수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뚜렷하게 남은 것도 아니었기에 미해결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고 칼라의 사건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때보다 훨씬 발달한 과학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칼라의 옷을 다시 실험실로 보내 DNA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룬 영상에서 종종 등장하는 DNA를 가지고 조상도 찾고 자신의 계보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명의 사람들을 찾는데 그들은 맥컬리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글렌 사무엘 맥컬리의 집 앞 쓰레기통을 뒤져 DNA를 채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기사에서는 맥컬리에게 직접 채취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쓰레기통을 뒤져 DNA를 채취한 후에 다시 검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 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10일 경찰이 그들 집에 찾아가 질문을 했고 맥컬리 부부는 예전과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칼라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서 DNA 채취 협조를 요청했고 그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DNA를 대조시키는데 검사 결과 칼라의 브래지어에서 발견된 유전자 물질이 맥컬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2020년 9월
그를 체포했습니다. 46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칼라 워커의 가족들은 흥분했고 열광했습니다. 칼라의 남동생은 엄마의 고통을 보았던 그때, 그 시간, 정말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마침내라는 단어였습니다. 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가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맥컬리는 칼라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기에 경찰은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는 46년 동안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평생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맥컬리는 칼라의 가족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며 자신은 행복하게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보냈다니. 확실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칼라의 남자친구 역시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맥컬리가 잡히고 로드니에게도 조금은 안정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맥컬리는 현재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걸린 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판을 시작하고 끝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칼라도 그녀의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죠.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추가로 나와서 제대로 된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 사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미해결로 남을 것만 같았던 볼링장 주차장 커플 사건. 4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체포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건. 글렌 사무엘 맥컬리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